안녕하세요. 상위권을 위한 지구과학 신용환입니다. 오늘은 5단원 치사학의 법칙과 지질연대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보강 영상이고요. 단원별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원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으로 문제풀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90쪽부터 5단원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153번은 쉬운 문제고요. 154번이 중요한 문제인데 154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154번 보시면 해성층 ABC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생성된 지층이고요. 지금 기역보기는 먼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기역보기 보시면 점이층리가 보이죠. 점이층리 A의 퇴적구조 점이층리. 이 점이층리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퇴적될 때, 한 번에 퇴적될 때 자갈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 모래 그리고 점토 순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입착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에 의해 형성되었다. 기억이 맞아요. 기억은 쉽습니다. 근데 이제 니은 디귿을 풀기 위해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오른쪽 그래프가 무슨 뜻이냐면 A 지점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해성층이니까 바다 밑에서 퇴적된 거죠. 그래서 해수면의 밑에 있는 요 기간 동안에는 퇴적이 일어나는 거고요. 해수면보다 위쪽에 있는 경우에는 퇴적이 안 되고 침식만 되는 거예요. 우리 중간고사 내용에서 배웠듯이 퇴적은 물 밑에서만 되니까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퇴적이 되는 거고 바다 위로 올라가서 육지로 드러나면 퇴적이 중단되고 침식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이후니까 지금 이 물 밑에 있는 기역 이전의 기간, 기역보다 이전의 기간에서는 B가 퇴적됩니다. B 퇴적. 그런데 물 밖으로 나온 요 기간, 기역과 니은 사이의 이 기간, 요 기역과 니은 사이의 기간에서는 B가 침식만 됩니다. B 침식.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B에 부정한 면이 있죠. 이렇게 퇴적이 중단된 상태. 그래서 니은 보기에 B의 두께는 기역보다 니은의 두께가 틀렸습니다. 기역에서 니은 사이 시기 동안 B가 계속해서 침식되기 때문에 니은 시점에는 B가 꽤나 침식된 상태니까 B의 두께는 니은 시기에 얇죠. 기역 시기가 더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물밑으로 내려오죠. 한 번 더 물밑으로 내려온 니은에서 디귿 사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 니은에서 디귿 사이에서는 C가 퇴적이 됩니다. C가 퇴적. B가 퇴적된 이후에 한참 시간 흐르고 C가 퇴적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C는 니은에서 디귿 사이 시기에서 퇴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이 디귿 이후의 시간에는 C가 퇴적이 중단돼서 깎이기만 하고 있겠죠. 지금 그래서 여기는 깎이고만 있습니다. 침식만 받고 있는 겁니다. 퇴적이 안 되고 있어요. 미래에 부정합이 될 겁니다. 154번이었고요. 154번에 그래서 기억만 맞다. 그 다음에 155번은 넘어가고요. 156번 별표입니다. 156번이 매우 중요한데요. 156번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지역인데 지금 일단 순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를 먼저 보시면 가는 여기 부정합이 있으니까 화강암이 먼저 생기고 화강암이 있고 그 다음에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부정합이 생기고 나서 CBA 순으로 퇴적이 됩니다. 이게 가고요. 그 다음에 나는 E와 D가 퇴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화강암 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가 포획되어 있는 거죠. 네, 여기서 D랑 화강암 중에 누가 먼저인지는 몰라요. 그냥 E랑 D랑 정합이니까 그냥 붙여서 쓴 겁니다. D랑 화강암이 누가 먼저인지는 모른다. 중요하진 않다. 기억. 가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C가 연은이 관측이 되고요. 그 다음 B는 점이층리가 관측되죠. 연은은 얕은 수심. 그러니까
수심이 얕을 때 C가 퇴적됐고, 그 다음에 수심이 점점 깊어지면서 B가 퇴적될 때쯤에는 이 지역이 수심이 꽤나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역은 수심이 계속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이 지역은 계속해서 수심이 깊어지는 겁니다. 가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케이스. 반면 나지역은 E가 퇴적될 때 점이층이죠. 이거는 수심이 깊을 때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는 건열입니다. 이거는 물 밖으로 살짝 드러나서 건조해서 갈라지면서 퇴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얕은 수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지역은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퇴적이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억 맞아요. 그다음 니은 건열은 대기에 노출되면서 퇴적이 되니까 건조해서 갈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A에서 E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E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지역에서 화강암의 절대 연령이 같다고 했으니까 저 두 개를 합치면 순서가 E, D 쌓이고 그 다음에 화강암 있고 그 다음에 C, B, A 순이죠. 그러니까 E가 가장 오래된 게 맞습니다. 답은 5번. 159번.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봤고요. 단면을 봤는데 지금 X, Y 구간 이렇게 내려가면서 나이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별일이 없다면 X에서 Y로 내려가면서 나이가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과거에 퇴적된 거, 이쪽이 현재 퇴적된 거니까 이렇게 나이가 증가하겠죠. 별일이 없으면, 퇴적지층만 있으면. 그런데 문제가 약간 다르죠.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 시기에 융기와 침식작용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요 구간 잠깐 보면 요 구간 Y쪽 구간 보면 이렇게 퇴적이 되죠. 나이가.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화강암이 관입했죠. 화강암 관입. 그래서 화강암은 나이가 일직선. 그죠? 나이가 숫자 하나예요. 딱 특정 시기에 마그마가 식으면서 생성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 X 구간은 여기에 퇴적됐어요. 그럼 기억 구간에 여기 지금 시간적 단절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화강암이 굳고 나서 깎이기만 한 거예요. 깎이기만 하고 한참 동안 이 기억이라는 시간 동안 침식만 받은 뒤에 그 뒤에 이 암이 퇴적된 거죠. 그래서 융기와 침식작용이 있으면서 부정합이 생긴 겁니다. 난정합이죠, 난정합. 난정합 때문에 저 기억 시기에 시간적 단절이 있다. 그럼 사암은 언제 퇴적됐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니은의 사암 지금 보시면 여기에 화성암이 관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화강암이죠. 화강암이 여기 관입을 했는데 이 관입을 만약에 안 했다고 보면 화강암이 없다고 봅시다. 화강암이 없는 이런 데를 잘랐다고 생각하면 나이가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그죠? 이 니은 시기 동안 사암이 이미 퇴적이 돼 있어야 돼요. 사암이 먼저 존재를 해야 이거를 화강암이 관입을 하니까 그죠? 화강암이 이 시점에 관입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화강암이 관입한 시점이 이 시점이고요. 딱 이 시점이고요. 그럼 화강암이 관입하기 전에 화강암이 뚫을 암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암은 이 니은 시기에 이미 퇴적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 맞다. 마지막 디귿. 셰일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적이 있다. 지금 건열이 보이니까 건조한 환경에 노출돼서 갈라지면서 퇴적된 겁니다. 159번이었고요. 160번 별표. 1번. 옳은 것 고르라고 했는데 수면 위로 2회 융기했다. 지금 부정합이 두 번이 있습니다. 여기 부정합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부정합 한 번. 부정합이 두 번이니까 융기는 총 3회입니다. 1번 틀렸어요. 3회. A와 C는 평행 부정합 관계다. 이렇게 돼 있는데 A와 C에 여기 부정합이 있는데 부정합면 밑에 화성암 A가 있으니까 난정합입니다. 난정합. A에는 C가 포획되어 나타난다. 틀렸습니다. A에는 B만 포획되어 나타납니다. A가 생성된 이후에 한참 뒤에 C가 퇴적됐으니까 A 안에는 C가 없습니다. 암석의 생성 순서는 A, B, C, D, E다. 틀렸죠. B가 먼저입니다. B 이후에 A가 퇴적됐습니다. 그 다음에 C, D, E 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문제가 5번 보기가 중요한데
단층을 판단할 때 단층 판단하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잠깐 보시면 여기 단층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원래 판단할 때는 단층면보다 위쪽이라는 걸 판단할 때 어떻게 했죠? 위쪽이라는 걸 판단할 때 지금 여기가 수평면이니까 이 수평면을 기준으로 위쪽이 여기잖아요. 위쪽. 그래서 이 오른쪽이 상반이다 이렇게 해서 보통 판단했단 말이지. 그래서 상반이 지금 내려갔잖아요. 내려갔어요. 얼마큼 내려갔냐면 요만큼 내려갔네요. 왜냐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요 부정합 요거 원래 일직선이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도 CD 경계도 이런 것도 일직선이었으니까 이만큼 내려간 거잖아. 상반이 내려갔으니까 정단층 원래 이렇게 판단했다고. 그죠? 이렇게 판단하면 지금 모든 보기가 다 틀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 단층은 C와 D층이 기울어지기 전에 형성되었다. 이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봐야 돼. 상반을 다시 판단합니다. 보세요. 단층면이 여기 있어요. 단층면 기준으로 상반을 판단할 때 수평면이 어디냐면 수평면이 이게 아니라 C와 D가 기울어지기 전이니까 이거 얘가 수평면이어야 돼요.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위쪽이야. 이렇게 위쪽. 그러니까 상반이 어디냐면 여기가 상반입니다. 여기가 상반. 여기가 상반이고 상반이 이만큼 올라갔죠. 상반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기로 했어요?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 이렇게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역단층이 맞습니다. 횡압력에 의해 형성된 역단층입니다. 상반이 상승했어요. 됐죠? 상반 판단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저 파란색으로 밑줄근 단층은 C와 D가 기울어지기 전에 형성되었다. 이 조건 때문에 왼쪽이 상반이 되는 거였습니다. 160번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163번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문제랑 거의 비슷하니까 뒤에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164번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탄소 14가 방사성 원소고요. 얘 가만히 놔두면 질소로 바뀌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바뀌는데 지금 보시면 대기 중의 산소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대기 중의 산소량은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원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데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준 거고요. 지문을 통해서 줬는데 뭐라고 줬냐면 대기중과 살아있는 생명체 내에서는 이 비율이 일정해요. 유지가 돼요. 그런데 생명체가 죽잖아요. 생명체가 죽으면 이게 붕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진행돼요. 그래서 탄소 14가 이 붕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죽어야지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래프에 보시면 대기중 값이 원래의 값이고 시료가 이제 죽은 생명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0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대기중이랑 똑같은 거예요. 100%부터 출발해서 절반으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5730년. 우리가 외운 숫자죠. 탄소 반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부터 이렇게 감소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절반이 되는 요 시간이 반감기가 되는 겁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 탄소는 질소보다 안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틀렸죠. 질소가 더 안정합니다. 탄소가 붕괴돼서 질소가 되는 거니까. 탄소 14가 붕괴돼서 질소 14가 되는 거니까 질소가 더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의 반감기 5730년이다. 맞아요. 암기사항이기도 하고 자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탄소 비율, 이거 탄소 14의 비중이 요만큼이 되는 게 연령이 17,190년이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값이 어디 나와 있냐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여기 이게 지금 대기중 값이야. 그러니까 원래 초기 값 이거 여기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건 초기 양의 4분의 1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감 2번 했다는 뜻이에요. 반감 2번 했으면 어디예요? 그래프상으로는 4분의 1 되는 지점이니까 11,460년이죠. 반감 2번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네모친 값
이 값이 처음 양이란 얘기예요. 처음 양 100%인데 100%를 값으로 준 거예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 여기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이 되면 처음 양의 4분의 1 된 거니까 반감 2번 해야 돼요. 답은 2번. 그 다음에 165번. 165번 보시면 마그마가 식으면서 두 종류의 광물이 생성되었어요. 광물이. 그런데 광물 안에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물은 분자니까요. 다양한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사성 원소 P랑 Q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암석이 생성되었을 당시예요. 그러니까 가가 암석 생성 시기예요. 암석이 생성됐을 때는 자료 보시면 방사성 원소가 붕괴가 안 된 상태예요. 전부 다. 다시 P'은 붕괴된 상태네요. 이 까만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P랑 Q가 붕괴가 안 된 상태죠. 그래서 원래 P가 있고 P가 P'으로 되고 Q가 Q'으로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 다 P랑 Q밖에 없죠. 그래서 붕괴가 아예 안 일어난 겁니다. 암석이 생성됐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서 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흰색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흰색들. 붕괴가 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봤더니 반감기가 P가 Q보다 짧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같은 시간이 흘렀거든요. 지금 이렇게 가에서 나로 가면서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 P를 먼저 보겠습니다. P 원래 P가 8개가 있었는데 8개 있었는데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죠. 반감 2회 했죠. 아 P는 2회 반감 그죠? 그런데 Q는 얼만큼 반감했나요? Q가 세모인데 지금 Q 4개 있는데요. 4개가 2개로 바뀌었죠. 4개가 2개 됐어요. 그러니까 Q는 1회 반감했어요. 같은 시간 동안 P가 2번 반감할 동안 Q가 1회 반감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는 P가 더 짧죠. 절반이에요. P가 더 짧아요. Q의 절반입니다. 그 다음 나의 화성암의 절대연령은 P 반감기의 약 2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 오른쪽 그림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가에서 나로 흘러가면서 P가 반감 2번 했으니까 화성암의 절대연령은 반감기의 2배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가에서 광물 속에 P의 양이 많을수록 P와 P'의 양이 같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이게 뭐예요? 이게 반감기죠? 반감기죠? 원래 P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 그죠? 딱 절반 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 1대1 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죠. 그러니까 반감기 이게 길어지니? 아닙니다. 반감기는 정해져 있어요. 원소마다 반감기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잠깐 지웠다가 한번 볼게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얘 보시면 얘 P 4개 있죠. 4개 4개 있어요. 근데 같은 시간 흘렀으니까 반감 2번 했어요. 근데 얘 있죠. 얘 8개 있죠. P의 양이 더 많죠. P가 더 많이 들어있지. 2배. 그래도 똑같은 양 반감해요. 2번 반감해요. 그죠? 같은 시간 흐르면. 그래서 P가 포함된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소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반감기는.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다. 166번. 이번에는 방사성 원소 2개 줬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100%부터 감소하는 그래프를 줬는데 A의 반감기가 얼마냐면 타우 A의 반감기는 50% 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 여기 요점이네요. 그죠? 7억 년 걸리네요. 7억 년. 7억 년이나 걸리고요. 그 다음에 B의 반감기는 B가 절반 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 0.5억 년이네요. 0.5억 년. 그래서 14배가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7억 년 전 생성된 화성암에 포함된 A는 2번의 반감기 거친 게 아니죠. 7억 년 흐르는 동안 반감기 한 번 거칩니다. 왜냐면 A의 반감기는 7억 년이니까. 기억이랑 이제 비슷한 복이죠. 기억이랑 니은은 동일 복입니다. 반감기 구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니은 암석에 포함된 B의 양. 네, 다시 디귿. 디귿에 암석에 포함된
B의 자원소 양분의 B의 양, 이게 4분의 1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억 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값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자원소가 4, 모원소가 1이 되는데, 이건 전체 양 중에 B가 1이고 B 프라임이 4라는 얘기는 20% 남는다는 얘기예요. 20%. 그죠? 그러니까 모원소가 5분의 1 남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죠. 5분의 1. 그지? B가 5분의 1이고 B 프라임이 5분의 4니까요. 이렇게 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이요. 20%. 20%. 그죠? 그래서 자료를 잠깐 보시면 B가 20% 남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20%가 여기잖아요. 그러면 1억 년보다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D가 틀렸어요. 1억 년 이상입니다. 1억 년보다 길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됐죠? 그래서 기억이 답이다. 166번이었고요. 일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68번 보겠습니다. 168번도 중요했는데 지금 이 지역에 융기 횟수 구하라고 했는데 기억에 168번에 부정합 수 세셔야 돼요. 그죠? 부정합 수. 여기 첫 번째 부정합, 여기 두 번째 부정합, 여기 세 번째 부정합이 있습니다. 부정합이 3번 있으니까 융기는 총 4회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중요했는데 니은에 지금 Q 절대연령분의 P 절대연령 구하라고 했는데 이 절대연령을 구하려면, 실제 나이를 구하려면 반감기를 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는 반감기가 안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P가 방사성 원소가 24%, 52%, 이거 계산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 전체가 2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라는 보기입니다. 실제 값 못 구해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 지금 여기 보시면 X라는 동일한 방사성 원소가 있는데 P 보면 P 24%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 25%보다 더 감소했다는 얘기야. 25%는 반감 2번 했을 때거든요. 처음 양이 25% 되면 딱 반감기 2번 지난 거죠. 근데 그거보다 시간이 더 흘러서 24%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P의 절대연령은 반감기의 2배, 2타우. 타우가 반감기입니다. 문자 타우를 반감기라고 하겠습니다. 반감기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2타우보다 더 커야 돼요. P가. 그죠? 나이가. 근데 Q는 52%. 이 말은 반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반감 한 번 딱 지나면 50% 남을 텐데 50%보다 더 많이 남아 있잖아. 그러니까 반감기가 한 번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Q는 타우보다 커야 돼요. 나이가. 다시 타우보다 작아야죠. 타우보다 작아야 돼요. 나이가. 타우라는 시간, 반감기도 채 안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니은 값은 2보다 크게 됩니다. 니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 디귿의 생성 순서 잠깐 써보면 생성 순서는 제일 먼저 A 퇴적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 단절 있고 B 퇴적되고 그 다음에 R이 관입하고 R, 그 다음에 시간적 단절 또 있고 C 퇴적되고 그 다음에 P가 이걸 뚫고 C까지 뚫었죠. P가. 그 다음에 시간적 단절 있고 D 관입하고 마지막으로 Q가 이걸 다 뚫어서 분출까지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168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9번의 이 경우의 수 따지는 문제. 요 유형은 뒤에 171, 172랑 동일한 문제니까 그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169번은 뒤에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70번 별표. 20번에 출제됐던 어려운 문제였고요. 지금 요 문제 기억과 니은은 사실 쉽거든요. 기억, 니은 잠깐만 보시면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여기다 써볼까요? F 관입하고 부정합 생기고 E, D, 그죠? 그 다음에 단층 있고 스몰 f, 그리고 다시 부정합 있고 C, B, A, 그리고 얘를 G가 관입합니다. 이렇게요.
네, 나이를 줬는데 G는 한 번 반감했어요. G 한 번 반감. 근데 반감기 1학년이니까 G의 나이는 1학년. 그 다음에 F는 두 번 반감했어요. 그런데 반감기 1학년이니까 F는 2학년. 이렇게. 그래서 A가 고생대 때 퇴적된 게 아니죠. 1억과 2억 사이니까 중생대입니다. 기억 틀렸어요. 그리고 니은은 맞아요. D가 퇴적된 후에 단층 생겼습니다. 디귿이 중요한데 디귿 별표. 단층 상반에 위치한 F는 최소 2회의 육상에 노출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층 상반이 어디냐면 단층을 기준으로 왼쪽이 상반이죠. 그래서 왼쪽이 상반 봤더니 상반에 침식된 흔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여기 한 번만 깎였죠.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한 번만 육상에 노출되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F가 한 번만 깎였나? 이렇게 보면 안 돼. 왜냐면 이 하반을 봐야 돼요. 하반. 이 상반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지금 상반이 올라가서 상반이 상승해가지고 역단층 생겼으니까 상반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지금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반을 보면서 추론을 해야 되는데 하반 잠깐 보세요. 하반 보면 이게 상반에도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야. 상반도 원래는 이랬을 거야. 원래 F가 있었을 거고 F가 존재했고 한 번 노출돼서 깎여요. 이렇게 지금 여기 깎인 흔적 있죠.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거 여기 깎였어. 한 번 노출됐어. 1회 노출됐어. 상반도 이랬어. 그 다음에 E 쌓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D까지 쌓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출돼요. 두 번째 노출. 이 두 번째 노출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요 시점이야. 두 번째 노출. 그래서 D가 깎여요. 그래서 하반에는 D까지 깎였는데 상반은 여기 깎일 때 상반이 상승했으니까 두 번째 노출 때 여기까지 깎인 거예요. 여기까지. 1회 노출 때 이거 깎이고 2회 노출 때 여기까지 깎인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노출 때 이 첫 번째 노출되었던 흔적까지도 깎인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반을 통해서 할 수 있어. 하반 생긴 모양을 통해서.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2회 육상에 노출됐습니다. 답은 느드. 그래서 하반을 봤더니 하반은 육지에 두 번 노출됐어요. 상반도 두 번 노출됐어야지. 그죠? 근데 상반은 왜 한 번만 깎인 흔적이 한 번밖에 없어? 왜냐면 두 번째 깎일 때 첫 번째 깎였던 그 흔적까지도 깎였으니까. 네, 이게 170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71, 172인데 네, 요거 두 개 보기 전에 171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172 먼저 풀 거예요. 네, 172 얘 먼저 풀게요. 요거 얘 보시면 지금 깊이에 따라서 지층과 화성암의 연령을 표시하는데 먼저 이 그래프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깊이가 이렇게 증가해요. 근데 얘 보세요. 얘랑 얘 A랑 C 얘는 퇴적암이에요. 나이가 변하잖아요. 깊이에 따라서 그지? 그래서 깊어질수록 연령이 많아요. 그지? 이거 퇴적암이야.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애 있죠. 이렇게 B랑 D 이거 화성암입니다. 마그마 식었으니까 그 식은 시점이 나이가 되는 거예요. 딱 나이가 똑같죠? 하나로 여기까지 됐죠? 좋아요. 근데 기억보기를 봤더니 A의 하부에 기저여감에는 B의 암석 조각이 있다. A의 하부에 기저여감에는 B의 암석 조각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A 하부 여기가 부정합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기억보기를 번역하면 여기가 부정합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B가 깎인 조각이 여기 있어가지고 A 하부에 B 조각이 있겠죠. 근데 부정합일 수가 없죠. 부정합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A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어야 돼. 이쪽에. 그래야 B가 생기고 나서 한참의 시간 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시간 길이 후에 시간 단절 후에 그 이후에 퇴적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이 C부터 A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도도도도독 퇴적이 돼요. 이렇게 퇴적돼요. 쭉 퇴적돼요. 그 이후에 얘가 관입한 거죠. 이렇게. 나이가 더 젊으니까. 그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부정합이 아니라 관입입니다. 기억 틀렸어요. 그 다음 니은. 반감기는 X가 Y의 2배다. 이거는 그래프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죠. X의 반감기가
2억 년이고요. y의 반감기가 1억 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 마지막 디귿입니다. B와 D의 연령차가 3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문제 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는 조건 B와 D는 X와 Y 중 서로 다른 한 종류만 포함한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나눕니다.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1. B와 D가 X와 Y 중 하나만 포함하고 있으니까 B가 X를 포함하고 D가 Y를 포함하는 경우를 해볼 거야.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조건 B와 D에 포함된 원소의 함량은 각각 처음량의 50%와 25%. 그러니까 B에는 X가 50% 남아있다고 하고 D에는 Y가 25%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B의 X가 50%, X가 50%. 그러려면 나이가 2억 년. 예, 2억 년. 그런데 D의 Y가 50%, 그죠? D의 Y가 25%네요. 25%면 여기죠. 여기 또 2억 년이에요. 이 케이스 1에서는 B와 D의 나이가 2억 년으로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 가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죠. 왜냐면 D가 나이가 더 많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케이스 1은 기각이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 1은 틀린 거예요. 그럼 케이스 2로 넘어갑니다. 케이스 2. 케이스 2는 뭐냐면 B에 Y가 들어가 있고 D에 X가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반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B에 몇 퍼센트 들어가 있냐고 했냐면 B에는 50% 고정이었고 D에는 25% 고정이었죠. 그래서 이 경우의 나이를 조사해보면 주황색으로 해보겠습니다. B의 Y가 50% 그러면 1억 년이 되죠. B는 1억 년. 그 다음에 D에 X가 25%, X가 25% 남으려면 4억 년이 되죠. 4억 년이 됩니다. 이 케이스가 맞게 되는 거죠. 이 케이스가. 왜냐면 D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요. 가 그래프를 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B와 D의 연령차는 3억 년이 됩니다. 니은 디귿이 맞아요. 얼마인지도 각각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172번이었습니다. 경우의 수 나누는 거였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171번으로 가겠습니다. 171번. 171번이 매우 중요한데요. 171번 보시면 왼쪽 가나 이 두 개의 그림을 해석을 잠깐 해보면 가는 화강암 A보다 셰일이 먼저네. 셰일. 그 다음에 석회암. 그리고 나서 A가 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셰일이 포획되어 있죠. 그런데 나는 B가 먼저 존재했고 그 다음에 한참의 시간적 단절 후에 셰일과 석회암이 관입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 조건 보시면 셰일에서는 삼엽충 화석이 산출된다. 이 조건 때문에 셰일이 고생대, 여기도 고생대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조건이 또 쓰이겠죠. 그래서 기억, 가에서는 관입이 나타난다. 네, 기억은 맞죠. 기억은 왼쪽 그래프를 해석해라 왼쪽 그 그림을 해석해라 라는 뜻이었고요. 니은의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 X다. 아까랑 똑같아. A와 B에는 서로 다른 한 종류만 존재하고 X와 Y 중 서로 다른 한 종류만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케이스죠. 그러면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한번 해볼 건데 밑에다가 케이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 첫 번째 케이스는 A에 X 들어가 있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A에 X, 그 다음에 B에 Y가 들어가 있는 경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두 번째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X와 Y에 포함된 원소 함량은 처음량에 각각 25%와 12.5% 중 하나래. 여기서 또 케이스가 나뉘는 거야. 25%와 12.5% 중 하나야. 그리고 이제 추가로 써두면 좋은 조건이 뭐냐면 X의 반감기가 지금 1억이고요. 오른쪽 자료 통해서
Y의 반감기가 지금 0.5억이에요. 오케이. 그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A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원소가 X라고 가정했을 때 얘가 25% 남을 수도 있고 얘가 만약에 25% 남아있으면 얘는 12.5% 남아있는 거야. 두 번 반감, 세 번 반감 이거죠. 근데 A의 X가 12.5%라고 한다면 반대로 B의 Y는 25%가 남아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A의 X가 25%. 그러니까 X가 두 번 반감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X의 반감기가 1억이죠. 지금 다 자료에서. 그래서 나이가 얘가 지금 2억이 돼요. 2억. 그럼 Y는 세 번 반감해야 되니까 Y가 1.5억이 되죠. Y. 그래서 B의 나이가 1.5억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돼. 왜냐면 이 조건 보세요. 이 조건. 여기랑 여기. 가랑 나. 그치? B가 나이가 엄청 많아야 돼. 그치? B가. 그죠? B가 A보다 나이가 더 많아야 돼. 나이는 B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은 기각입니다. 지금 이 케이스 기각이에요. 기각.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조건. A의 X가 12.5% 남아있는 거 이거. 그러면 B에는 Y가 25% 남아있죠. 요거 잠깐 보시면 X가 세 번 반감하려면 나이가 이 친구 3억. 그 다음에 B의 Y가 두 번 반감하려면 B는 1억. 이것도 안 되죠. B가 나이가 더 젊으니까. B가 나이가 더 많아야 되거든. 그래서 케이스 1은 무조건 틀렸어. 그래서 니에는 맞아요. B에 X가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나이를 실제로 구하셔야 돼. 한번 구해볼게요.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케이스 2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면 A에 Y 들어가 있고 B에 X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에 몇 퍼센트 남아있냐면 얘 25%, 얘 12.5%라고 한다면 A의 Y가 25%, Y가 두 번 반감하려면 나이가 1억입니다. 1억. 그런데 B의 X가 12.5%, 세 번 반감하려면 3억입니다. 3억. 이게 가능하죠? 이게 가능해요. 이게 오케이야. 그런데 나머지 하나도 더 해볼까요? A의 Y가 12.5%, B의 X가 25%. 그러면 A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A의 나이가 1.5억이 되고요. B의 나이가 2억이 되는데 이래도 B의 나이가 더 많네?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위로 올라오시면 B의 나이가 2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셰일이 고생대 지층일 수가 없어. 그죠? 셰일은 B 이후에 퇴적된 거니까. 그래서 이 조건, 이 고생대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켜서 얘는 기각입니다. 이렇게요. 좋아. 그래서 나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케이스예요, 요 케이스. 마지막 디귿. 현재로부터 1억 년 후에 A와 B에 각각 포함된 방사성 원소를 이제 비율을 구하라고 하는데 분모부터 보겠습니다. 분모 B에 X 들어가 있어요. 근데 12.5% 남아 있어. 그러니까 세 번 반감했어. 현재 값이 분모는 8분의 1이야. 8분의 1. 그리고 분자는 얼마냐면 A에는 25% 남아있죠. 25%. 그죠? 그러니까 4분의 1 남아있는 거예요. 나이 정확히 구했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빨간색이 현재 값이에요. 그런데 1억 년 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B에는 X가 들어가 있으니까 X의 반감기가 얼마였어요? X의 반감기가 1억이었죠?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변화하냐면 한 번 반감하니까 16분의 1로 바뀝니다. 분모가 16분의 1로 바뀌어요. 그런데 분자는 A에는 Y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Y는 반감기가 0.5억이에요. 그래서 1억 년 지나면 반감 2번 해서 얘도 16분의 1이 돼요. 반감 2번 하니까.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이 값은 전체 딱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까지 맞습니다. 이게 5번이에요. 답이 5번이에요. 여기까지 171번 작년 수능 19번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5단원 대표적인 문제 풀어봤습니다.